안녕하세요. 여기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사당 15구역 남쪽 경계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이 사당 15구역 남쪽 경계고요. 이 구역이 다 구역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동작구청에서 서울시로 이관이 되면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면 아마 8월 달 정도에 구역 선정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구역이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상도 15구역을 제치고 동작구에서 가장 큰 신속통합 기획의 후보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사당 15구역 이 남쪽 경계 부분을 걸어보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과 도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사당역에는 사실상 이제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맛집도 굉장히 많고요. 이 사당역에 사실상 이러한 맛집들이 많게 된 이유가 바로 교통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사당역은 경기 남부 지역의 수요들이 오고 가는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환승 수요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요. 머무르는 수요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좀 더 교통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접근이 편하다 보니까 이 수요로 인해서 상권이 더욱더 발달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교통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일 평균 지하철 이용객 수가 약 8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지하철 수요도 어마어마한데 사당역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객 수가 전국 1위라고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 정도 수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교통 지옥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GTX D 노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이어지는 동서 구간의 이 노선입니다. 현재는 이제 남북의 수요로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동서 남북의 수요가 몰리는 이제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요. 동작구에서도 사당역의 개발은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당 15구역의 사업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몰릴 거고요. 그 수요가 받침될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당 15구역에서 제가 손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권리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이제 사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28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 2월 달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아직 안 생겼습니다. 구청장의 추천일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서울시에 곧 이관이 돼서 후보지 신청이 됐으니까 그 후보지로 이관된 날이 아마 권리산정 기준일이 될 것 같고요. 이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해서 그 건물이 준공된 것들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전환 다세대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단독 다가구 주택을 철거해서 다세대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기존 주택을 멸실을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입주권을 늘리려고 하는 이러한 주택들은 사실상 현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이제 다물권자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조합 설립 전까지 이제 이 다물권자의 물건이 모두 다 처분돼야 된다는 점, 이 부분도 하나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당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이 초기로 진행되는 사업 지역이다 보니까 지분이 큰 것보다는 지분이 작은 이런 신축 빌라들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현금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지분이 작은 이 주택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게
사실상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지든지 일단 투자에 있어서는 내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상품들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 지분 평당가가 다소 크다고 해서 반드시 꼭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이 작지만 그만큼 전세가가 높고 하다 보니까 그 투자금 자체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지분이 큰 단독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신축 빌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여러모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분 작은 쪽을 좀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 진행 이 속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10년이 넘게 걸리는 이 사업, 재개발 사업 특성상 큰 돈이 묶이기보다는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좀 더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 투자의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지역에 이제 사업 초기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감정평가나 이런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금 적은 것, 지분이 조금 더 작은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업이 이제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그때쯤이 지나면 지분이 조금 더 큰 것들을 투자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사당 15구역의 남서쪽 경계 부분인데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르메이에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쪽, 이쪽 경계 부분이 사실 애매모호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소 이제 불규칙적인데요. 이 르메이에르 아파트하고 상가 일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구역이 만들어졌는데, 이 구역 정형화를 좋아하는 동작구청에서 한 번쯤은 좀, 르메이에르는 당연히 빠지겠지만 그 뒤쪽 경계에 있는 빌라 블록들이 한 번쯤은 추가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통 구역계를 나눌 때 도로를 해서,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경계를 나누는 게 공사도 그렇고 민원 방지 차원에서도 사실 다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15구역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이쪽 이 사당 15구역 이 뒤쪽에서 경계를 주택과 주택 사이로 나누어 놓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 문제에 대한 민원도 발생을 할 거고요. 이제 공사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흔들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계가 삐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구역 정형화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88 대책이 나왔는데요. 88 대책의 큰 틀에서 보자라고 하면 공급 활성화가 주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된 내용에서는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한 번쯤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재건축에 대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향후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역차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나올 때에는 이제 재개발 지역도 한 번쯤은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율이 70%로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 이 사당 15구역 조합 설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들의 수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이 지금 제가 남쪽 경계에서 남서쪽 경계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구역 한번 쭉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